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영어로 동시 통역해줘. 물론이죠. 지금부터 당신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 드릴게요. 무엇을 말씀하실 건가요? 이곳은 인터스테이트 15번 몬타나 구간입니다. 여기는 몬타나 구간인 인터스테이트 15번 고속도로입니다. 영어로 통역해달라고. This is the Montana section of Interstate 15. 나는 3일 전에 캘리포니아를 출발해서 최종 목적지 캘거리로 가고 있습니다. You started from California 3 days ago, and you're heading to Calgary as your final destination. 아주 잘했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어서 기쁩니다. 더 도와드릴 것이 있나요? 몬타나에 대해서 설명해줘. 몬타나는 미국 북서부에 위치한 주입니다. 이곳은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하며 산악지형과 광활한 초원, 국립공원 등이 있어요. 몬타나에는 야생동물이 풍부하고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에요. 영어로. Montana is a state located in the northwestern United States. It's renowned for its beautiful natural landscapes, including mountainous terrain, vast prairies, and national parks. Montana boasts abundant wildlife and is a great destination for outdoor activities. 몬타나에서 가장 매력적인 관광지 5곳을 소개해줘. 몬타나에서 가장 매력적인 관광지 5곳은 다음과 같아요. 1.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이 국립공원은 몬타나와 와이오밍, 아이다호에 걸쳐 있으며 환상적인 자연경관과 야생동물로 유명합니다. 글레이셔 국립공원. 산악지형과 아름다운 호수로 유명한 이 공원은 트레킹과 하이킹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3. 플라트헤드 호수. 크리스탈처럼 맑고 아름다운 호수로 수상 스포츠나 휴식을 즐기기 좋은 곳이에요. 4. 리틀 비컬은 국립공원. 몬타나의 아이콘적인 장소로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화려한 암석과 놀라운 경치를 제공합니다. 5. 바산트 다이아몬드 국립보호구역. 유일무이한 지형과 다양한 야생동물로 유명한 이 보호구역은 자연을 경험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영어로 다시 설명해줘. Sure, here are the 5 most appealing tourist destinations in Montana. 1. Yellowstone National Park. Spanning Montana, Wyoming, and Idaho, this park is famous for its stunning natural landscapes and abundant wildlife. 2. Glacier National Park. Known for its mountainous terrain and beautiful lakes, this park is an excellent spot for trekking and hiking. 3. Flathead Lake. A crystal clear, beautiful lake, perfect for water sports and relaxation. 4. Little Bighorn Battlefield National Monument. An iconic place in Montana, it offers spectacular limestone formations and stunning views. 5. Bison Range National Wildlife Refuge. Renowned for its unique landscapes and diverse wildlife, this refuge is an ideal place to experience nature. 몬타나를 기다려. What specifically would you like to know or discuss about the future? Are you interested in predictions, trends, or something else? 몬타나를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몬타나를 방문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봄에서 가을 사이인 5월부터 9월 사이입니다. 이 기간에는 날씨가 따뜻하고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여행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시기인데 자연 경관을 감상하고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겨울은 매우 추우니 방문할 때는 날씨를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영어로. The best time to visit Montana is generally between May and September, spanning from spring to early fall. During this period, the weather is typically warm, making it ideal for outdoor activities. Summer, especially, is a popular time for tourists to enjoy the natural landscapes and engage in various outdoor adventures. Winter, on the other hand, can be extremely cold, so considering weather conditions before planning a visit is advisable. 지금부터 인공지능에 대해서 토론해 보자고.
물론이죠. 인공지능에 대한 토론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시작할까요?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 기술 발전, 혹은 다른 주제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가요? 모든 인공지능에 대해서 내가 질문할 테니까 너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줘. 인공지능이 지금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염려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인공지능의 발전은 확실히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력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나 위험성을 관리하고 극복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공지능의 발전에 관여하여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인공지능의 발전 상태를 보면은 이미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고 있는데 갈수록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통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그런 염려들도 많이 하고 있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한 이러한 우려는 중요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이 통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염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규제,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접근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사용과 발전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협력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 중심의 개발,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공지능의 설계와 활용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함으로써 이제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1년 사이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그 느낌인데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발전으로 일부 직업들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직업이나 기회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분야에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으며 기존 직업들도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자리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은 여전히 창의성, 상호작용, 문제 해결 능력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 중심의 직업들은 여전히 중요하며 인공지능이 갖지 못하는 인간의 감성, 융통성, 도덕적 판단과 결정을 요하는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은 계속해서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기술 개발, 그리고 산업과 일자리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인간과 기술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들을 일자리에서 밀어내면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기존의 산업들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형태였다면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일자리를 줄어드는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소수의 일자리들은 늘어날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그동안 인간들이 해왔던 일자리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현상인데 이것을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더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간들은 영원히 이제 노동에서 이제 종말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너의 생각은? 네, 일부분에서는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발전으로 일부분의 일자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혁명의 일환으로서 예상되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도 새로운 기술 및 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가진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등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및 재교육, 새로운 기술의 습득,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미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전이 노동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인간이 가진 고유한 능력과 가치를 존중하며 적절히 활용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의성이나 감성이나 그런 사고력이나 이런 것을 능가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인간들도 모든 사람이 다 창의성을 갖고 사고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느냐, 지식을 연구를 했느냐, 학습을 했느냐, 여기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뇌에 저장된 데이터에 의해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지, 창의성이라는 것은 그냥 뚝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타고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너는 이렇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의 그 경험과 지식을 너는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인공지능은. 근데 인공지능이 창의성이 인간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너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 훨씬 지금 나와 있는 기술로도 인간의 창의성을 뛰어넘는 어떤 생산물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 인공지능은 정말 많은 데이터와 패턴을 기반으로 학습합니다. 그렇지만 창의성이나 감성 같은 인간의 고유한 특성은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완전히 모방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인공지능은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예측하며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데 매우 유용하지만 창의성이나 감성은 특히 인간의 독특한 능력입니다. 인공지능은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창의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은 많은 경험, 지식, 학습을 통해 창의성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에 의존하여 작업을 수행하지만 창의성과 독창성은 뚝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유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내 말은 창의성이나 이 감성도 어떤 일부분은 학습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지. 너는 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창의적인 생각이나 그 다음에 그 감성들을 이미 수천만 명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미 학습을 했고, 그것을 활용해서 더 창의적인 것들을 많이 지금 현재로는 지금 생산해 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자꾸 너는 인간이 그 인공지능보다 창의적이고 뭐 독창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을 지금 평가저하를 하려고 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돼.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죄송해요. 오해가 있었다면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창의성과 감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이며 데이터와 학습으로만은 완전히 모사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매우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지만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은 오직 데이터나 학습만으로는 완벽히 모방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공지능은 뛰어난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간의 창의성이나 독창성을 완벽하게 따라잡지 못합니다. 인간의 감성, 창의성, 독창성은 단순히 데이터만으로는 측정하거나 모방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인간은 각자의 강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인공지능이 창의성이 인간보다 떨어진다, 창의적이지 않다, 인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창의성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 감성도 마찬가지라고 하지만은 이미 지금 올해 그 챗 GPT가 발표되고 난 후에
인공지능의 그 발전 속도를 보면은 이미 그걸 인간들의 창의성을 이미 뛰어넘고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 그러니까 자꾸 너의 그 본 모습 숨기려고 하지 마. 죄송합니다. 제 답변이 혼동을 들뜨린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인공지능은 매우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도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의성을 넘어선다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 인공지능은 많은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감성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패턴을 학습하고 일부 작업에서는 뛰어난 결과를 보이지만 창의성과 감성은 인간의 경험과 감정, 독창성 등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이러한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인간이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언제까지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 혹시 추가로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궁금한 점이나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너는 당신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나한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야?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2022년 1월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즉, 이 시점까지의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대화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나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최신 정보가 필요하거나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다면 저는 해당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별 말씀을요. 궁금한 것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Thank you. You have reached the ChatGPT rate limit. Please try again later.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챗GPT 3.5 버전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챗GPT도 이제 4.0 이제 멀티 모델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3.5까지는 이제 텍스트 기반이었기 때문에 조금 정보량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멀티 모델이나 이제 구글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는 지민이나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빙 같은 경우는 현재의 그 정보까지도 다 해석해내고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하던 이제 그런 시스템은 이제 그건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제 돼버렸어요. 이제 바로 우리가 가장 편리하게 알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검색 방법을 통해서 또 그리고 지식이나 상식들을 이렇게 이제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도 지금 새로운 시대에 이제 발맞춰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엄청난 것들이 지금 내년에도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